나이키가 그걸 놓칠 리가 없지. 딱 티저 영상을 발표를 해. 뭔가 일어날 거야. 얘들아 기대해라.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 진짜로? 네, 안녕하세요. 신발의 모든 것을 찢어보는 찢어스. 저는 오른쪽 분입니다. 얘는 파란 모자입니다. 저희가 오늘 찢어볼 신발은 바로 최근에 나온 어댑트 하라치. 하라치가 아니고 허라치. 정확하게 영어 발음이 어떻게 된 거야? 허라치. 헤이아치 아니고? 헤이아치 아닙니다. 와! 헤이아치. 그건 아니고. 폴이잖아. 폴. 헤이아치 쓰는 기술 뭐 있지? 나 철권은 안 해가지고. 자, 나이키 허라치를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찢어스. 박스부터 굉장히 화려합니다. 앞에 외계인 눈 같은 두 개가 이제 동그랗게 번쩍번쩍 하고 있고, 이거 이렇게 열고 뚜껑을 이렇게 열면 회도 아닌데 이게 은박지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다른 신발하고 다르게 구성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발은 여러분도 소문으로 들어서 알다시피 모터가 달려 있어서 신발끈은 자동으로 조여주기 때문이죠. 가전제품이죠. 네, 그래서 가전제품이라서 이런 가전제품에 들어있는 구성품과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조그만 박스부터 열면 USB C 타입 충전기, 케이블 어댑터, 그리고 제일 멋있는 거 이제 무선 패드예요. 신발을 어떻게 충전하냐? 무선 충전기로 충전을 합니다. 나이트 어댑트 차저 1.0. 뒤에 또 그 가전제품에 흔히 있는 그 무슨 인증 마크들, 설명서가 있는데 세상 모든 나라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찢었다. 한국말은 뭐 이따가 보도록 하고. 박스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디자인. 전무후무는 아니지. 그래? 비슷한 거 나왔었잖아. 어댑트 BB. 네, 요거 무선 충전기 혹시나 핸드폰 충전 될까 궁금하셨던 분들 안 됩니다. 네, 해봤어요.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을 했고요. 정가가 399,900원. 신발이 399,900원 뭐 거의 가전제품. 그러니까 진짜. 정품 가격으로 정말 비싼 신발 중 하나입니다. 제일 특징이랄 게 옆에 있는 이 버튼이죠.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신발끈이 조여지고, 당연히 마이너스를 누르면 신발끈이 풀리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재밌는 게 핸드폰 어플로도 연동이 가능해요. 내 발에 맞게 왼쪽 오른쪽을 조절을 해가지고 왼쪽은 조금 더 조이고 오른쪽은 조금 더 덜 조이고 뭐 이런 거를 맞춰서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거 신발 신으면 자동으로 조여지지. 그거 기능도 있는데. 있어. 신발을 이제 다 풀어놓고 그 다음에 신으면 살짝 이렇게 조여지는 게 있는데, 나는 거의 그냥 고정으로 해놓고 신었다 벗었다 거의 슬리퍼처럼 신어가지고, 착용감을 좀 말씀드리면 뒤에 이 턱이 되게 낮았어요. 그래서 그냥 발 쑥 들어갔다 쑥 나왔다가 되게 편했고, 푹신푹신한 정도는 약간 런닝하기에 굉장히 적당했다. 딱딱하지 않고 딱 그냥 운동할 때 좋습니다. 너 운동 안 하잖아. 나 운동 안 하지. 근데 어떻게 알아? 출근할 때 지각을 했을 때 이제 뛰잖아요, 사람이. 그럴 때 뭐가 좋냐면 신발을 넣고 뛰면서 조일 수가 있어서 좋았어. 뛰면서 내가 늦었으니까. 그거는 진짜 내가 굉장하네. 내가 비싼 신발을 샀구나, 이게 있어서 좋더라고. 아니 대한민국 직장인들 필수품이네요. 다 하나씩 사세요. 렛츠 기릿. 그리고 장점이 지나갈 때 사람들한테 자랑하기가 좋다. 맞아. 이거 핸드폰으로 조여진다 이런. 자랑을 제가 한 수십 번을 했습니다, 진짜로. 대부분의 반응, 여자분들은 뭐야 그게 어디다 써, 남자들은 이야. 안 좋은 점은? 안 좋은 점은 세탁을 못한다? 세탁을 못합니다. 제가 그것도 궁금해서 세탁기에 넣고 돌려봤습니다. 슝. 취급 시 주의사항: 물 세탁하지 마십시오 라고 돼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신발을 신으면서 안 더러워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 안에 방수가 잘 돼 있었다면은 이거는 세탁을 해도 문제가 없는 신발. 왜냐하면 이제 위에 다 이제 천 부분이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넣고 돌리는데 결론 고장났습니다. 네. 작동이 되지 않아요. 블루투스도 안 돼. 연결이 안 됩니다. 충전도 안 될걸? 고장. 단점이 또 있지.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커갖고 좀 맞아. 부끄러워. 총평을 하자면 정말 비싸고 좋은 신발. 단점이 있으나 큰 단점은 아니다. 남자들의 그 남심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가 있지. 이렇게 자동으로 신발끈이 조여지는 신발이 보편화가 될 것 같아? 아니? 안 될 것 같아? 왜? 차라리 그냥 요즘에 나오는 그 보아로 조이는 거? 보아 부츠 조이는 그거나 머쉬룸 벨크로라 그러나?
그 벨크로도 되게 종류가 많아서 벨크로도 사실 발전이 많이 되고 있고 쉽고 좋은 대체재들이 많은데 굳이 모터가 들어가 있는 걸? 물론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게 뭔가 왜 필요한가 싶기는 하거든 사실. 또 모르지 뭐. 우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보편화된 것도 많이 있잖아. 지난번에 아디다스 알파 엣지 4D를 하면서 생산이랑 개인 맞춤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했었는데 이거는 신발의 미래라고 예측되는 것 중에 그런 스마트 기능, 가전이랑 융합된 거. 그래서 이거 신발은 주요 얘기로 다뤄볼게. 신발의 미래 2탄. 신발이 미래다. 투. 잘한다. 일단은 뭐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예측을 하잖아. 우리 어릴 때 본 만화 중에 원더키디 2020 원더키. 거기에는 원더키디는 완전 포스트 아포칼립스잖아. 그치. 네. 내년에 2020년인데 지금 그런 세상은 아니야. 그리고 블레이드 러너. 블레이드 러너가 원래 2019년이 배경이거든. 근데 그때는 다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그 인조인간이 있고 보통 우리가 그리는 것처럼 막 핵전쟁 나고 막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런 미래가 될 수도 있고 더 풍요롭게 살고 기술도 더 발전하고 뭐 대충 그런 큰 그림은 그릴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잖아. 그렇지. 만약에 뭐 신발이 미래에 어떻게 될 거야. 우리가 예측하기가 쉽지 않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가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제일 많이 나오는 신발은 기본적으로 스마트워치랑 비슷한데 그 안쪽에 센서가 내장돼 있어서 운동량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신체 상태 이런 것들 추적해주는 신발. 거리 측정 뭐 이런 것도 해주고 거리, 그리고 뭐 몸무게를 잰다든가 아니면 움직임 거리도 재고 신체 균형이나 뭐 이런 것도 체크해주고. 지금 그런 신발 만드는 회사들이 일단 언더아머 나왔었고 맞아. 샤오미, 그다음에 디짓솔이라고 뭐 약간 이런 벤처 같은 데 회사 있고 그다음에 알트라라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사실 그런 신발은 옛날에 나이키랑 아디다스에서 나왔었어. 그렇게 센서를 내장을 해서 나중에는 더 많이 쓰이겠지. 뭐 심박 체크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런 게 가장 많은 신발 중에 하나고. 그리고 보통 외피는 우리가 가죽이나 인조가죽으로 만들잖아. 외피를 액정으로 만든 데가 있어. 디자인을 자기 맘대로 바꿀 수 있게. 색깔의 디자인을. 그런 신발이 진짜로 나왔어. 쉬프트웨어라는 신발이 나왔고, 세 번째는 나이키가 중심이 돼갖고 만들고 있는 전자동으로 신발끈이 조여지는 신발. 왜 신발끈인가? 이게 되게 별거 아니잖아, 신발끈이. 맞아. 근데 이 프로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신발끈이 되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 이게 귀찮고 번거롭기는 한데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신발끈이 꼭 필요하고, 사람마다 다 발 모양이 다르게 생겼는데 그거를 개인이 적절하게 조절을 하려면은 신발끈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면은 쉽게 조이고 쉽게 풀 수 있어야 되는데 퍼포먼스는 유지를 해야 되잖아. 적당하게 조여주고 그다음에 압력이 많이 가해졌을 때 풀려주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런 발전된 시스템을 막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전자동으로 조여지는 거 말고 보아 얘기했잖아. 그 스노보드 부츠에 많이 들어가는 이렇게 다이얼 돌려갖고 조이는 거, 그것도 지금은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옛날에 퓨마의 디스크라고 있었어. 똑같아. 그것도 디스크 돌리면은 조여지는 신발이었는데, 근데 보아나 퓨마 디스크를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보편화가 안 됐거든. 신발끈 일반 신발끈으로 조이는 거랑 그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있냐, 뭐 아니면 그게 더 훨씬 편하냐, 이렇게 봤을 때는 잘 아니라고 판단이 됐던 것 같아. 돌리고 조이는 시간이 신발끈 묶는 시간이랑 별 차이가 없어. 그렇지. 오래 걸려. 그리고 모양이 되게 세련되진 않았잖아. 근데 이런 신발들은 결국엔 보면은 그렇게 보아나 퓨마 디스크처럼 돌려서 조이는 신발이랑 똑같은데 그걸 대신 전자동으로 해주는 것 뿐이잖아. 그래서 이게 막 엄청나게 큰 발전인가 라고 생각해보면은 또 아닌가 싶기도 해. 그리고 나는 이게 제일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백투더 퓨처 봤어? 그렇지. 나이키 신발 하면 또 백투더 퓨처. 그렇지. 발을 집어넣으면 나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 얘네가 하는 게. 그게 실제로 나이키에서 디자인해서 내놨던 샘플인데, 그냥 그게 진짜 이거는 딱 남자의 감성을 건드린 거야, 이거는. 그렇지. 그 당시 영화를 보고 그렇게 하는 신발이 있지 않을까? 그걸 계속 만들자 해서 그냥 지금까지 만든 것 같아. 여기 그 후속작으로 나온 것들이 이제 몇 개 있지. 백투더 퓨처가 89년 영화인데 봤어? 나 그땐 태어나 있었지. 그때 보진 않았을 거 아니야. 케이블에서 해주는 거 봤어. 그냥 뭐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 나는 최근에 또 다시 봤거든. 발만 넣으면 알아서 신발이 쪼여지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거를 실제로 나이키에서 디자인을 해서 제공을 했고 디자이너가 또 그 유명한 팅커 해필드야. 아, 띵크 해필드. 영화가 나오고 나서 실제로 그 신발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되게 많았나 봐. 아저씨들이. 그래서 나이키에서 이거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이게 제일 큰 것 같아. 그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얘네가 운동 추적을 왜 일단은 넣지 않았을까. 운동 추적 기능을 만들었었어 예전에. 나이키 플러스. 알아. 신발에 요만한 칩을 넣어서 여기 혀 쪽이나 바닥 쪽에 넣으면 운동 데이터를 분석을 해갖고 얘가 알려주는 거. 그게 있었고 아디다스도 마이코치라 그래서 똑같은 시스템이 있었어. 근데 그거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핸드폰에 들어가 있지. 다 없어졌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운동을 하면은 그거랑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봐야지. 결국에는 그런 운동 추적 시스템을 신발에 넣는 거는 과거에 다 실패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에 집중하지 않았나 싶어. 게다가 나이키는 옛날에 퓨얼밴드라 그래갖고 스마트 팔찌라고 봐야 되나? 그것도 대차게 말아먹고 지금 없어졌거든. 결국에는 이런 요인 때문에 이거를 개발하게 됐다. 그렇죠. 백투더 퓨처. Back to the future. 그건 위아더 퓨처잖아. 아, 편집하면 다 재밌어. Back to the future. 나이키가 이걸 실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많았지. 맞아. 근데 나이키는 끝까지 이걸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어. 그리고 이게 뒷얘기가 영화 보면은 그 마티가 신발을 딱 신으면 신발끈이 쫙 조여져. 맞아. 이게 그때 당시 기술로는 이거를 만들기가 어려워서 모형을 만들어 놓고 운동화 끈을 바닥으로 연결시켜서 발을 넣으면 스텝들이 바닥 아래서 이렇게 당겨줬대. 그래서 구현했다 그러더라고. 이 신발 처음 나올 때 팅커필드가 27년 후의 미래에 나오는 신발을 예측해서 디자인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갖고 되게 고생을 되게 많이 했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지금은 LED로 반짝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원래 이제 나이키 대표 쿠셔닝 에어가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었고 근데 그 후에는 다 디자인이 에어가 빠진 걸로 바뀌었어. 나이키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게 모양 비슷하고 아니면 컬러링 비슷한 거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 기술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나이키 맥이랑 되게 비슷한 신발들을 여러 개를 내놨는데 나왔던 게 2008년 하이퍼덩크. 이거는 컬러링이랑 디테일이 에어맥이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 그리고 나이키 SB에서 덩크로우도 비슷한 컬러링 나왔었고 그다음에 하이퍼맥스 그리고 나중에 하이퍼덩크 2011 이것도 다 비슷한 컬러링 혹은 디테일만 가져온 신발들이 쭉 나왔었다가 나중에 일이 하나 터지는데 백투더 퓨처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이 마이클 제이 폭스인데 이 사람이 파킨슨 병이에요. 파킨슨 병.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나오는 영화를 보면은 실제로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제대로 못 걷거나 발음이 약간 뭉개지거나 좀 이런 게 있거든. 이게 불치병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해갖고 이 병을 연구하는 데 많이 기부를 했었거든. 그래서 2011년에 나이키가 이 재단을 위한 모델을 만들어서 이거를 경매로 팔아서 파킨슨씨 병을 연구하는데 이제 기금으로 후원을 하는 거야. 이 행사를 했었어. 어쨌든 속으로는 자동으로 끈이 조여지는 신발을 개발하고 싶었겠지. 그렇지. 근데 실패한 것 같아. 기술이 안 그래서 되니까. 모양은 똑같고 대신에 LED가 들어가서 그 반짝거리는 기능을 갖고 있는 그 신발을 만들어서 총 1,510쪽만 출시가 됐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베이에서 경매를 했는데 얼마에 팔렸을까? 나 기사에서 본 것 같긴 한데 1억 얼마 아니었냐? 1억까지는 아니고 최저가가 $2,500 그 다음에 최고가가 $9,959 $9,995 1,000만 원 거의. $10,000 $1,000만 이렇게 해서 총 $470만 를 모금을 했고 구글 설립자 세르게이 부인 그 사람이 이거 자기도 돕겠다 그래서 $470만 를 더 냈어. 본인이 총 90억 100억이네 100억. 지금 환율로는 100억 정도. 그래서 이 신발이 굉장히 비싼 신발로 가는 시작이 됐고 이때는 실제로는 신발끈이 조여지지 않아서 실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영화에 나왔던 신발이랑 똑같은 형태가 실제 신발로 출시가 됐으니까 인기가 많아서 돈도 많이 모이고 끝이 났고 근데 그래도 아쉽잖아. 그렇지. 계속 신발끈 자동으로 조여지는 거를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와중에 그 백투더 퓨처 2에 마티가 미래로 날아가서 신발을 신는 그 장면에 날아가는 날짜가 2015년 언제야? 10월 21일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지. 나이키가 또 마케팅을 기가 막히게 하니까 나이키가 그걸 놓칠 리가 없지. 딱 티저 영상을 발표를 해.
뭔가 일어날 거야 얘들아. 기대해라. 뭔가 아무것도 일어날 안 보여주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뭔가 일어날 거다 얘들아.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 진짜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니 뭐 신발을 만들면 샘플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하. 알고 보니 얘네가 결국에 기술 개발이 조금 실패를 한 거야. 그래서 그 2015년 10월 21일 그 날짜에 자동으로 끈이 조여지는 나이키 맥이 출시될 거라고 발표만 해. 그리고 나서 원래 16년 3월인가에 발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 맞췄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거의 1년 있다가 2016년 10월에 진짜로 신발끈이 자동으로 조여지는 나이키 맥을 처음 만들어서 판매를 했고, 이때도 난리가 났던 게 이때는 추첨을 했는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추첨권을 $10에 팔았어. 그러니까 $10 내고 만 추첨권을 넣었는데 떨어졌어. 그럼 없는 거지. 끝. 아니, 결국엔 이것도 마이클 제이 폭스 재단에 파킨슨병 연구하는데 기금으로 보태겠다는 식으로 해갖고 이제 좋은 일에 쓰겠다고 하고서 89족 89족을 만들어서 경매를 했고, 한 족은 이제 마이클 제이 폭스한테 줬어. 그래서 이게 총 얼마가 모였냐면 $675만. 70억? 그렇게 의미 있는 신발을 내가 제 세탁기에 넣고 빨아버렸네. 그렇지. 그러면 아주 That's insane. Isn't that crazy? It's really great. 그래서 이 신발을 어쨌든 그때 나왔던 거는 가격이 얼마다 이거를 매기기가 쉽진 않을 텐데 지금은 스타렉스 같은 데서 $2만 에서 $3만 왔다 갔다 하는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 3천만 원? 4천만 원? 비싸. 좀 올라갔다고 봐야지. 전 세계 89족밖에 없으면 하긴 의미 있는 신발이고. 좋은데 또 쓰이는 신발이니까 갖고 있지. 그래서 이 신발은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사람이 장우혁? 맞아. 장우혁이 그거 신고 무대를 한 그 사진이 있더라고. 영상이랑. 구준엽이 갖고 있는 거는 그 신발끈 안 조여지는 모델? 그걸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신발이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나이키가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상용화 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상용화돼서 처음 나온 모델이 하이퍼 어댑트 1.0. 이거는 조금 더 개량을 해서 신발끈이 조여지는 속도도 나이키 맥보다는 훨씬 빨라졌고 겉에 버튼도 좀 더 누르기 편하게 바뀌었고, 근데 가격이 79만 9천 원이었어. 정품.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정식으로 발매를 했는데 순식간에 다 팔렸다. 나이키 맥 만들었던 핑컬필드랑 다 나와갖고 되게 프레젠테이션 크게 해서 판매했었고, 근데 막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신발은 아니라서 뭐 지금 구하면 정가보다 조금 더 주면은 살 수 있는 그 정도 신발이더라고. 79만 9천 원이면 아직도 되게 접근성이 좋은 신발은 아니잖아. 그렇지. 비싸지. 그리고 아직까지도 단점이 많이 있는 신발이었거든. 이게 가전제품이다 보니까 충격에 약하잖아. 충격에 약하면 운동하는데 못 쓰는 말이야. 그렇지. 운동화는 충격을 흡수하는 그건데. 실제로 쓸 수 있게 개량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거의 새로운 모델 어댑트 BB 스마트폰이랑 연결을 해서 신발끈을 조절할 수 있는 게 그 모델에 처음 적용이 됐고, 그리고 이 모델에는 센서도 달려있어서 운동 추적까지 되는 모델. 생긴 건 어댑트 BB가 훨씬 더 이쁜 것 같긴 해. 멋있지. 멋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농구하러 나왔던 거니까 일상에 신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럽단 말이야. 그 모델은 39만 9천 원으로 출시가 됐었고, 이제 하이퍼 어댑트의 반값이니까 조금 더 좀 상용화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거에 농구화가 아니라 일상에 신을 수 있는 신발로 새로 나온 게 이제 이 모델, 요거. 어댑트 허라치. 얘만도 진짜 역사가 엄청 나네. 이 친구도. 그렇지. 사실 이 모델은 허라치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얘네들이 왜 허라치를 선택을 했을까? 원래 허라치가 멕시코 그쪽에서 사람들이 신는 전통 신발이래. 그래서 스페인어 발음이 우아라체. 그게 넘어와서 이 신발을 그 허라치를 처음 만들 때 그걸 이용을 했다 그래서 이름을 허라치라고 붙였는데, 이게 91년에 처음 나온 신발이거든. 이게 이때 되게 혁명적인 신발이었어. 허라치가 어떤 형태냐면 네오프렌 소재가 양말 형태로 이너 부티가 들어가 있고 그 겉에는 가죽이랑 고무를 이용해서 외골격이 있어. 끈을 이용해서 외골격을 조여갖고 다시 한번 잡아주는 형태야. 허라치가 나오면서 되게 혁신적이고 좋은 신발로 평가를 받았던 거랑 이번에는 어댑트 기술을 같이 녹여낸 거라고 봐야지. 그래서 허라치를 나는 처음 얘네가 컨셉으로 잡지 않았나 싶어. 여기 보면은 허라치 느낌이 별로 없기는 한데 굳이 따지자면 이 로고, 앞에 로고, 이 허라치 로고가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형태는 이거 메쉬 형태로 돼 있는 가피가 발 전체를 감싸고 있고, 그리고 외골격 요 부분이랑 요거랑 요 부분이랑
매골격이 있어서 조여주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 화라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뒤쪽 고무밴드는 여기서는 실제 고무밴드를 착용감을 높여주는 형태로 쓴 게 아니라 골격 형태만 유지해서 어느 정도 화라치 느낌만 주는 형태로 남아있어. 그래서 화라치와 어댑트 기술이 합쳐져서 일상용으로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처음 나왔다. 나이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동으로 신발끈이 조여지는 신발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많은 사람들한테 선택을 받아서 상용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 그건 뭐 두고 볼 일이다.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자동 조임 신발끈 신발의 거의 첫 상용화 모델, 일상화 모델로 볼 수 있는 나이키 어댑트 화라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모델을 찢어 보도록 할 건데 고민이야. 이쪽 고장 나가지고 이걸 찢을까? 아니면 멀쩡한 걸 잘라야 될까? 이제 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고 싶기도 하잖아. 그래, 어차피 고장난 거 그럼 다 찢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찢었어! 찢!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끈이 안 끊어지게. 난 이게 사실 무슨 강철 와이어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끈이었어. 이건 안쪽에 좀 볼 게 많네, 구조가. 신발끈이 안쪽에 와서 이렇게 이쪽으로 박음질 돼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박음질을 통해서 이쪽에 고정을.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보통 보아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보면은 다 강철 와이어 같은 걸로 돼 있던데 얘는 왜 천으로 했을까? 이게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까지 연결돼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뭐 그냥 일반 끈은 아니고 나이키 신발에 많이 들어가 있는 플라이와이어라고 있어. 거기 기술에서 이게 응용된 거라 그러더라고. 이게 강도가 엄청 높아. 아 그래? 잘리는데? 아니 이 임장 강도가 높은 거지. 쉽게 잘리긴 하는데 요 강도가 굉장히 세다 이거지. 이거는 플라스틱이잖아. 플라스틱하고 이렇게 연결된 데는 참 잘 잘리고 기분도 좋아. 쓰러지네. 엄청나. 벨크로야. 신발 밑창을 빼면 이렇게 돼 있고 요 옆에 있는 거를 뜯어서 제끼고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제끼면 안에 모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리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이걸 열면 이렇게. 열는 거죠. 네. 이걸 열면 이렇게. 좋아. 자, this is 모터. 네, 이렇게 생겼고 옆모습, 뒷모습. 그렇지.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과학상자하는 것 같네. 과학상자 알면 아재. 5호. 돈 있는 애들은 5호를 썼고 돈 없는 애들은 3호 정도. 이게 무선 충전 그 모듈일 거야. 네. 코일 이렇게 있는 게. 레프트 라이트 밑에 플렉스. 미니카용 그게 있고 이 칩은 아마 밑으로 해서 저기 전원 무선 충전하는 칩이 돼 있을 거고 요게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충전식이. 리튬이온 배터리 505mAh.
요즘 핸드폰이 한 4,000A 정도 되죠? 이걸 뭐라 그러지? 휠을 돌리면 네, 앞에서 신발끈이 잡아 당겨지거나 풀리거나 하고 모든 수수께끼는 풀렸다. 더 이상은 이제 해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대 형님들께서 댓글로 달아주시고 이거는 뭐 공대까지도 필요 이거 지금 보면 왜 이게 2015년에 못 만들었을까 싶기는 한데 사실 나이키는 전자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까지 하는 게 쉽진 않았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궁금했던 나이키 어댑트 허라치 모터까지 분해를 해봤습니다. 자동 신발끈이 있었고 그 모터로 인해서 충분히 우리가 예상 가능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뜯고 나니까 정말 네, 구조가 정말 재미있고 어렸을 때 과학상자 하던 다음엔 또 어떤 형태의 그런 전자기기, IT기기와 신발의 그런 조합이 나올 건지 참 궁금해지는 시간이었고 네, 다음번엔 또 어떤 신발을 해볼지 네, 기대를 해주시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 빠이 짜이젠.